안녕하세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전문강사 정성화입니다. 오늘은 웰다잉 AI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웰다잉도 어려운 주제인데 인공지능까지 나하고는 관계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AI 시대의 웰다잉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나 단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AI는 죽음을 새로운 연결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죠. 생전의 목소리, 영상 등을 복원하여 고인의 휴먼 AI를 만들고 디지털 추모관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추억을 공유하죠. AI는 기억을 보존하고 추모를 이어주는 다리로서 새로운 문화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니, 웰다잉의 AI를 이용한다고 다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에 대한 존엄성, 윤리성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AI가 웰다잉에 연결되는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웰다잉에 AI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웰다잉의 개념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웰다잉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웰다잉은 말 그대로 잘 죽는 것이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의식적으로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웰다잉은 웰리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웰다잉의 AI 기술이 접목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최근 뉴스나 보도 자료를 보면 AI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우리가 요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 홈페이지 챗봇 상담 AI를 통해서 24시간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AI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여행 중에 24시간 내내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AI 챗봇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교통편, 식사할 장소, 관광명소 등 내일 절체 일정을 깔끔하게 답을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AI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죠.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만 주고받으면 생성형 AI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을 주죠.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보다 오히려 시니어 분들이 더 잘 사용하고 즐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말을 이해하고 답을 만들어주는 대화형 AI부터 이미지 생성, 음악, 영상 제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낸다고 하여 우리는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작업들이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 이런 AI 기술은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을 다루는 영역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스텍이라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등장하였죠. 여러분, 데스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스텍은 말 그대로 죽음과 기술의 합성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고인을 기억하도록 돕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스텍 관련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87세 여성이 자신의 장례식에 모습을 딱 드러냈습니다. 물론 실제 인물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공간에 실제 인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3D 기술인 AI 홀로그램을 활용한 것이죠. 겉으로 보면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을 조정하여 만든 입체 영상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표정을 지울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생전 음성, 영상 데이터들을 AI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장례식에서 질문에 따라 적절히 응답하는 것이죠. 실제 고인의 목소리와 표정이 담긴 영상이 여러분들, 오늘 나의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 친구야, 너는 여전히 건강하게 보이구나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직접 대화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국내 한 방송에서도 고인이 된 가수가 AI 휴먼으로 나타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생전 영상을 기반으로 얼굴, 표정, 몸짓을 AI가 재현하고 음성 합성 기술로 생전의 목소리를 합성하여 영상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영상은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무대 위에 입체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AI는 의료 분야에서도 웰다잉과 연결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병원 기록을 AI에게 학습시켜 미래 환자의 생존 가능 기간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환자가 3 내지 12개월 이내 사망할 확률을 예측하여 의사가 환자 및 가족들과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데 AI가 도움을 주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웰다잉과 AI는 다양한 지점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죠. 고인에 대한 추모, 의료 분야의 중요한 판단 및 결정, 기억 정리, 심리적 지원 등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웰다잉 분야에서 AI 윤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죠. AI 기술이 발전에 따라 편리함이 커지는 만큼 인간적인 배려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윤리적 기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 AI 윤리 연구자들은 AI 추모 서비스에 관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모습을 AI로 재현하는 경우 명확하게 AI 기술을 활용한 것임을 표시하고 반드시 생전 동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AI 기술이 인간을 돕는 도구로서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 주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웰다잉에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AI는 생전, 생애 말기, 사후 등 웰다잉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디지털 자서전 및 유언장 작성이 대표적이며 생애 말기 시점에는 건강의 척, 의사결정, 감정 분석 지원을 하는 AI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고인의 목소리, 영상 등을 복원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추모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가 내 인생을 정리해주는 디지털 자서전 분야입니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말, 메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방식이죠.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에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책을 쓰는 것은 막막하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도 있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성형 AI는 말이나 메모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글을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서전 쓰기를 쉽게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 그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등의 질문하면 사용자는 대화하듯이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AI는 그 대화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내용을 한 권의 책, 한 권의 자서전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생성형 AI로 자서전을 만드는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AI에 명령하는 문장을 우리가 흔히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인생 이야기를 만들 질문을 한 개씩 나하게 해라. 그럼 내가 답변을 줄게.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질문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질문지는 자서전에 들어갈 내용 중심으로 만들면 되죠. 어릴 적 가장 따뜻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시절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어떤 것인가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어떻게 견뎠나요? 등을 작성해서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창에 넣기만 하면 생성형 AI는 순서대로 하나씩 물어보고 우리가 답변을 모두 하면 전체 내역이 출력되는 원리입니다. AI 자서전 쓰기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아도 AI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말로 하다 보면 어느새 글이 완성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AI와 대화하다 보니까 잊고 지냈던 옛 일이 떠올랐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서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자서전의 예로 사용자가 사진, 영상,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컴퓨터에 올리기만 하면 AI가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글에도 AI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내용을 완성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1970년대 군대 시절이라고만 적어도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나세요? 라고 역으로 사용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이죠. 요즘은 음성 입력도 자동으로 글로 변환하는 기능이 가능하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AI가 받아 적는 방식이라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나아가 컬러링 복원 AI가 흑백 사진을 선명하게 재현하는 기능도 있죠. 오래된 가족 사진을 자서전에 생생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까지 통합한 다채로운 자서전 제작이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AI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남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글 잘 쓰는 사람만 자서전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도 생성형 AI의 도움으로 자서전 완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유언 정리 부분입니다. 웰다잉 실천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언장 작성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도 적용해야 하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유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유언 작성 과정을 도와주는 생성형 AI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언장의 등장이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유언장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 서비스 앱 안에는 재산 상속, 가족에게 남기는 말, 장례 방식 등 다양한 항목의 유언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AI가 작성 흐름을 쉽게 안내해 주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죠. 현재 출시되어 있는 디지털 유언장은 대부분 법률 전문가와 연계된 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변호사나 상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등 행정사무소와 연계해 공정까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작성된 유언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게 분산 저장하는 보안 기술인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대부분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유언장 사실 여부 확인에도 높은 신뢰도를 주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공공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유언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례 및 유언 관련 공공정보 시스템인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디지털 웰다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쉽지만 디지털 유언장은 공식적 유언 방식에 해당되지 않아 단독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 명시된 유언의 방식은 자필, 공정, 비밀, 구술, 녹음 유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유언 종류마다 따라야 하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핑이나 AI로 출력한 유언 내용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물론 있습니다. 먼저 공정정서 유언으로 전환하기입니다. AI나 타이핑으로 만든 유언 초안을 공정인에게 말로 설명하고 공정인은 공정정서로 작성하는 것이죠. 이때 2명의 정인 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유언 내용을 출력한 이후에 그것을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다시 적고 작성 연월일, 이름, 서명, 도장 날인 등 필수 요건이 반영되면 자필 유언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삶을 바탕으로 유언장을 써달라고 하면 초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AI는 말한 내용을 받아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도 AI를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유언장 작성 부담을 덜어주는 심리적 지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는 원리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자서전 작성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방식과 질문지 내용들을 유언장에 맞추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생성형 AI에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질문지는 사용자가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재산에 대해 남기고 싶은 말은? 희망하는 장래 방식은 또 무엇인가요? 이런 내용으로 유언장에 들어갈 내용들을 질문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용자의 음성을 받아 텍스트로 변환하고 문장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말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글 대신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물론 영상 유언은 민법상 유언 형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사망 직전 영상으로 유언을 남겼지만 이름, 날짜, 정인의 발언 등이 빠져 있어 법원은 무효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유언 내용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이유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디지털 유언을 준비할 때는 형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녹음 유언 요건인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녹음에 참여해 유언 내용, 설명, 성명, 날짜를 육성으로 말하고 그 모든 내용이 하나의 녹음에 담겨 있어야 하는 등 녹음 유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영상 유언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녹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 우려 가능성도 있기에 공정정서 병행을 권장한다고 전문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면 AI를 통해 글 대신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도 가능하죠. 표정 떨림이나 불안정한 목소리를 보정하여 사용자는 감정 전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이 뒷받침해주는 구조죠. 지금까지 우리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자서전 작성 및 유언장 작성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웰다잉과 관련해 AI가 건강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 분석을 돕는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예측 AI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수집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걸음수, 수면 시간, 심박수 등 개인의 일상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건강생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1년 이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주고 현재의 건강 나이 등 개인 건강 상태도 추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 예측 AI는 평소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질병 위험도 사전에 알려줄 수 있죠. 예를 들어 3년 이내 뇌졸중에 발생할 확률이 몇 %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보험점검, 나아가 유산정리 등을 준비할 수 있겠죠. 건강예측 AI는 어떻게 보면 조기 준비형 웰다잉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도 건강예측 AI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가 회복 가능성을 예측해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다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술인 딥러닝 기술이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죠. 연명의료 결정이 감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서울병원은 AI를 활용하여 입원 환자의 심정지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심박수, 호흡, 체온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생체 신호인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기반으로 심정지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의료진에게 미리 전달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가족에게도 인종이 임박했음을 알릴 수 있어 준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보다 존엄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결정 보조 AI 측면입니다. 환자의 생전 가치관, 발언, 기록 등을 기반으로 의료결정에 필요한 예측을 제공하는 기술이죠. 의사결정이란 중증 환자의 치료, 연명 의료, 장례 방식, 장기 기증 등 다양한 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이 이를 대신한 결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죠. 연명치료 중단 같은 결정은 정서적으로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예측하여 가족의 결정 부담을 줄이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의료 영역 분야 치료 선택 결정 지원 AI입니다. 말기암 환자는 적극적 치료와 완화 치료 중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선택 결정 지원 AI는 환자 상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치료 방향에 대한 생존 가능성, 부작용 등을 수치로 제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생존 연장을 위해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등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결정은 가족과 환자가 하되 AI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내리는 자기 주도적 결정을 돕는 도구로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와 유족의 감정 분석 지원 AI 부분입니다. 표정, 음성, 언어 등을 분석해 개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웰다잉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은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과 어려운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할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감정분석 AI가 보조함으로써 정서적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생체 신호나 음성, 표정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실시간 분석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인 감정분석 AI는 환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분석해서 감정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죠. 예를 들어 환자의 우울 지수를 감지해 의료진에게 오늘 환자의 우울감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서적 돌봄과 조기 개입에 도움을 주는 AI 활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과 대화하며 공감하고 위로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봇을 우리는 AI 위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AI 위로봇은 유족 상담에 활용될 수가 있죠. 유족이 새벽에 혼자 있을 때도 24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AI가 이를 분석해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죠. 필요 시 다른 보호자나 전문 상담 서비스로 직접 연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딸아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생전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들을 AI에 입력해 챗봇을 만들었죠. 그 챗봇은 어머니처럼 말하고 위로해주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괜찮아. 난 항상 너 곁에 있어. 라는 말에 딸은 눈물 나도록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챗봇을 통해 엄마와 다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솔직히 전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이 애도의 감정 회복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 AI 기술에는 윤리적 논란이 존재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AI보다 곁에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전문가들은
AI는 자책이나 후회를 줄여주는 심리적 지지 역할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잘 결정했을까? 라는 마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적용까지는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복잡한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의 통합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예측 AI는 임종 시점을 예측하여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보조 AI는 중요한 선택을 돕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감정 분석 AI는 정서적 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웰다잉은 의료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요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처럼 복합적인 웰다잉 영역까지 지원하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목소리와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AI 휴먼을 통해 고인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AI 휴먼은 생전에 미리 준비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뷰 영상, 가족과의 대화, 웃는 얼굴, 몸짓 등을 미리 촬영해 두고 이 자료들을 AI가 반복 학습하여 고인의 AI 휴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임종 후에 가족들이 만들면 안 되나요?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물론 고인의 영상과 음성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사후에 AI 휴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유명인에 비해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AI가 충분히 학습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 만드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고인의 뜻일까? 라는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겨날 수 있고요. 고인의 목소리, 영상 등의 자료를 AI 학습에 쓰이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식을 통해 AI도 많은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익히고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누구다 라고 알 수 있듯이 AI도 고인의 음성, 말투, 표정 등을 수없이 반복 학습하면서 나중에 고인처럼 말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I 휴먼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전에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유언 준비 또는 AI 웰다잉 준비라고 하죠. 고인의 뜻을 지키고 가족에게도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전에 만든 AI 휴먼은 사후 가상 공간에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휴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추모 영상이 제작되고 있죠. 일생을 정리한 영상, 영상 편지, 기념일 축하 영상 등이 있고요. 이 또한 생전의 목소리와 모습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존재감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것이죠. 고인의 음성, 영상을 복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음성을 합성해야 되고요. 둘째는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는 음성 학습은 단 몇 초의 샘플만으로도 목소리 톤과 억양을 반복 학습하여 학습된 AI는 임의의 문장을 고인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가 다양한 감정 표현을 담아 음성을 편집하거나 새로운 문장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같은 톤으로 늘 내 곁에 있을게, 항상 응원해 등의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재생을 넘어 감정을 담은 디지털 추모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합성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단 몇 초 분량의 얼굴 영상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하는 장면에 고인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음성 합성과 영상 합성이 결합하여 고인을 AI 휴먼으로 사실감 있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감성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죠. 그러나 고인의 복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딥페이크 기술은 고인의 존엄성 및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AI 휴먼이 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유족 간 갈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진위 여부 표시, 동의 여부 확인, 사용 목적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어머니나 영상 복원 기술을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세계를 실제처럼 체험하게 해주는 기술, 즉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고인을 재현한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20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떠난 딸을 VR 가상현실로 구현해 재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엄마, 나 생각했어?" 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항상 너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AI 관련 웰다잉을 접하다 보면 AR, 정강현실, VR,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하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AR, 우리가 정강현실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현실 화면 위에 디지털 이미지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 정보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절겨 있었던 책상이나 식탁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추시면 그 책상이나 식탁 위에 고인의 모습이 화면에 겹쳐 보이는 서비스가 정강현실을 이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VR, 가상현실은 VR 안경을 쓰고 실제와 완전히 다른 가상 공간에서 들어가는 기술로서 현실에 없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R 공간 안에서 고인의 AI 휴먼과 다시 대화하는 체험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말투, 성격, 목소리 등을 AI로 재현해 남은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추모 챗봇을 데드봇 혹은 그리프봇이라고 부릅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등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가 구현이 가능하죠. 하지만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데드봇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부모 사망 사실을 모른 채 AI를 통해 부모와 계속 대화하도록 유도되는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경우 아이의 정서적 혼란, 현실 왜곡, 슬픔 수용 지연 등 AI에 대한 의존성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은 죽음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잘못된 관계 형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연령을 제한하거나 AI임을 명확히 알리는 설계, 사전 동의 절차 등을 윤리적 안전장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목소리와 영상 복원 기술은 분명히 심리적 위로와 추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도 과정을 방해하거나 현실 인식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죠. 기술 사용에 앞서 윤리적, 심리적 고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AI 추모 기술은 위로의 도구이지만 애도와 이별의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상업적 또는 비윤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도 필요합니다. 일부 기업은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한 AI 휴먼 추모관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일정 금액을 내면 고인과 대화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문제는 구독 방식으로 매달 요금을 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인의 기억과 감정을 돈으로 거래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모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윤리적 기준과 상업적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추모관이 외부 공격에 의해서 해킹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유족이 남긴 글이 삭제되거나 비방성 메시지가 무단 삽입되거나 고인의 사진, 영상, 음성 파일까지 노출되며 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고인의 AI 휴먼은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위험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술 발전에 앞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과 AI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였지만 AI의 개념, AI 기술이 웰다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AI를 활용한 자서전, 유언장 작성, 건강 예측, 의사결정, 감정 분석 지원 및 고인의 목소리, 영상 복원 등 실용적 활용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인의 영상 및 목소리를 복원한 AI 휴먼을 통한 디지털 추모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웰다잉에 활용될 때 고인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및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만드는 웰다잉의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다음 차수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